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원의 배호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형사사건을 고소할 때, 고소한다, 고발한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러한 고소, 고발의 어떤 일반적인,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하면 이제 고소하겠다, 또는 바로 112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112에 신고해서 이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어떤 범죄 현장을 수습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상황 판단에 따라서 범죄가 중후하고 수사 개시 필요가 있다고 되면 이제 입건을 해서 이제 사건이 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봤을 때는 바로 범죄 수사할 단계는 아니라 꼭 판단될 때는 이제 입건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피해를 당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해서 별도로 112에 신고를 했지만 그게 이제 수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별도로 이제 고소나 고발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하면 이제 형사사건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구분을 하자면, 고소라는 것은 이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고소이고, 고발은 범죄 피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를 촉구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이나 뉴스 보면 시민단체 이런 데서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런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시민단체는 범죄의 어떤 피해자도 아니지만 이제 고발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면 이제 수사가 개시되는데, 그러면 이제 고소나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어디에 접수해야 되느냐, 처음에 이제 그게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원칙은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 그러니까 고소나 고발을 당하는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 수사기관, 경찰서 또는 검찰청 이런 데다가 이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내가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알 수가 없다, 주소를 모른다, 이럴 때는 이제 고발인이나 고소인의 본인이 이제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에 접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개시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상대방, 이제 피의자가 되겠죠. 이제 고소나 고발을 당하게 되면 이제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가 되는데, 그 피의자 주소지를 이제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서 그곳이 마침 고소를 받은 곳이면 거기서 계속 수사를 할 수가 있겠지만, 피의자 주소가 어디 지방이고 다른 곳이다, 관할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해당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제 사건을 이송해서 이제 관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경찰과 검찰 중에서 어디에다 접수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검찰이나 경찰 어디에다가 접수를 하도 관계는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검찰청에 접수하는 걸 선호했습니다. 검찰청에 접수하면 검찰에서 접수해서 사건을 이제 다시 경찰에 내려보내서 수사 지휘를 하면서 어떤 이제 검찰청으로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검찰의 어떤 수사 지휘나 이런 통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편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검찰의 이제 수사권이 대폭 축소가 돼가지고 중대 경제범죄나 부정부패, 선거사범 이런 6대 범죄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은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웬만한 범죄는 다 경찰서에 사건 고소장을 또는 고발장을 접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돼 가지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고소인 조사 또는 고발인 조사에서 고소하는 취지, 고발하는 취지가 뭐냐, 이걸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상대방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수사기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수사기법을 이용해서 수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이제 대립이 된다, 그러면 이제 대질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고소한 내용 또는 고발한 내용이 이제 범죄가 성립이 된다고 보아서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이제 경찰에 접수된 경우에 만약에 경찰에서 봤을 때 이건 기소할 만한 사안이고 죄가 된다고 보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보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피의자는 그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뭐 저희가 고소장,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그렇게 기소가 되는 건 아니고 불기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요즘에 이제 사건을 조사해서 이게 죄가 안 된다고 하면 불송치 결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제 불송치라는 것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인데, 결국 경찰에서 수사해 봤더니 이제 죄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 경우에 이제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은 다시 이제 검찰청으로 넘겨지게 되고, 검찰에서 사건을 기록을 보고 검찰에서 직접 사건을 뭐 추가 조사해서 기소를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경찰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 같으니 조금 더 수사를 해서 기록을 올려봐라, 뭐 이렇게 이제 지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다시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그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게 기소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결정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검찰 단계에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이렇게 이제 불기소 결정을 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사건은 고등검찰청으로 가서 고등검찰청 검사가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제 기록을 들여다보고 이게 이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검찰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접 뭐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만약 이게 고등검찰청에서 봤을 때 죄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일선 지방검찰청에다가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서 이걸 다시 이제 수사를 해보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고등검찰청에서 봤을 때도 이거 죄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항고를 한 상태니까 그 항고에 대해서 항고를 기각하는 항고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 다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냐면 재항고 또는 이제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정신청이라는 것은 관할 고등검찰청과 같은 지역에 있는 관할 고등법원의 판사가, 그러니까 고법 판사가 그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봐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수사기관의 경찰이나 뭐 검사, 고등검찰청 검사 이런 건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제 이 사건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받았지만, 재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고등법원의 판사가 다시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사건의 어떤 사건 처리의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된 제도인데요. 이렇게 관할 고등법원의 판사가 봤을 때 이거는 뭐 기소함이 마땅한 사건이다 하면 이제 고등법원 판사가 바로 이제 기소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재정신청은 고소 사건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고소 사건이 아닌 뭐 고발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재정 신청은 할 수가 없고, 그 고등검찰청의 재항고 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 사건에서 이제 고소나 고발을 했을 때 각 단계별로 뭐 자기가 처음에 이제 고소한 게 바로 기소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현행 법 제도상으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또 뭐 항고, 또 재항고, 재정신청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둬가지고 국민들의 이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권익 보호의 여러 가지 절차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그 형사 사건의 고소, 고발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또 앞으로 뭐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많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